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지적 MZ 시점의 임소희, 조재입니다. 네, 최근 거대 야당의 이제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괴한에게 습격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를 돌아보던 이 대표가 이제 지지자로 위장한 괴한에게 흉기로 습격을 당한 뒤 구급차와 소방헬기를 타고 부산대 병원에 도착을 해서 가족의 요청으로 이제 서울대 병원으로 헬기를 타고 이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 부위에 1.5cm 정도 찢어지는 상처와 함께 이제 경정맥에 손상을 입었고요. 서울대 대학병원이 이제 직접 수술 브리핑을 하겠다고 했으나 돌연 취소가 됩니다.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돌연 취소가 되고요. 대변인이 대신 발표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대표의 이 습격과 관련해서 관련된 쟁점들 하나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한 이후에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산에서 사건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산대 병원으로 이제 이송이 됐는데, 일반적이라면 이제 부산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야 되는 게 정상이고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이송 과정에서 헬기가 이용이 됐는데 헬기를 이용한 것에 대해서 특혜냐 아니냐라는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부산대 입장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부산대 권역센터장이 뭐라고 했냐면, 가족들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가족의 의사가 포함됐다는 거죠. 헬기를 타고 이동할 정도로 부상이 심각하진 않았지만 상처 치료를 위해서 응급수술은 필요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두 번째로 일부 부산대 외상센터 관계자들이 서울 이송을 굉장히 반대했다고 합니다. 근데 가족이 서울로 이송하겠다는 입장을 또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 센터장이 직접 자신의 권한으로 서울로의 이송을 하게 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서울대병원 쪽에서는 혈관 재건술은 고난이 돌아서 경험이 많은 의사의 수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고난이 돌아 경험이 많은 혈관 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부산대가 질이 떨어지는 병원이냐 뭐 이런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정청래 의원이 대표로 나서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목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잘하는 곳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이제 입장 발표를 했고요. 이 당시 부산대 외상의과 김재훈 교수님이 당시 이 대표의 서울 이송을 반대했다. 어렵고 힘든 수술은 아니었다. 의료진 대부분이 이송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반응을 표명했다라고 직접 나와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의사협회들이 덩달아 나서서 일제히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여한솔 속초의료원 응급의학과장이 뭐라고 하셨냐. 근본적인 특혜의 문제다. 일반인도 서울대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달라고 하면 119 헬기를 태워줄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이런 식이라면 어느 국민이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을 믿고 치료를 받겠냐. 너도 나도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제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제이 씨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조금 더 추가 내용을 얘기하자면, 이제 헬기로 이송된 것은 의료 전달 체계를 무시하는 좀 선민의식 행위다라는 비판 점이 될 수도 있고요. 가족이 원했어도 헬기가 아닌 구급차를 이용하는 게 원칙상 맞다라는 게 이제 좀 대전시 의사회 입장이긴 합니다. 사실 저희 같은 일반인이 이렇게 경중상을 입었을 때 헬기로 이송되는 게 실감이 나시나요? 저는 그 요구 상상도 안 할 것 같은데. 저희도 구급차를 이용해서 이동을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의원, 정치인, 국회의원이란 한 야당의 당대표라는 이유만으로 헬기로 이송된 것은 어떻게 보면 선민의식일 수 있다라는 비판점이 있고요. 장경태 최고위원도 부산대 병원은 정말 아주 비상응급 치료를 받아야 하는 곳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 대표가 그만큼 위중한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헬기로 이송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생겨날 수 있다고 보고요. 민주당이 이제 지난해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당대표가 치료 가능한 부산대병원을 뒤로 하고 400km나 떨어진 서울대병원을 굳이 이용한 것은 제이 씨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역 의료를 좀 이용하길 꺼려하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고요. 따지고 보면 결국에는 사건 발생이 10시 29분, 서울대병원에 도착한 게 15시 22분, 5시간이나 걸려서 헬기를 타고 갔다는 게 굉장히 좀 모순적이긴 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현재 권역외상센터 평가에서 4년 연속 A등급을 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조건 서울대병원을 가겠다, 고집하게 된다면 최근 지역의사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들은 그러면 어떻겠어요? 더더욱 신뢰하지 못할 것 같아요. 지역 의료계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마지막으로 시민단체가 5가지 지역 의료정책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단위 몇 개만 살펴보자면, 지역 권역외상센터 확실한 지원 대책 강구, 지역 의료정책의 획기적 구체적
지역 정책 방안 제시 등을 마련하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번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서 비롯된 문제를 시민단체가 짚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국민들도 그렇고 뭐 시민단체도 그렇고 무너진 이 지역 의료에 대한 신뢰와 위상을 회복시키는 데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더불어서 해보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비판의 여론이 굉장히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서 여러 지역 의사회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또 표명을 했고요. 지역 의료 체계를 무시하고 이 특권의식, 앞서서 말씀 주셨던 그런 선민의식이 아니냐, 이를 토대로 한 특혜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소희 씨가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방의대를 설립하자, 지역의사제를 도입하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본인은 서울대, 그것도 헬기를 타고 간다는 것이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저희는 어쨌든 20대 관점에서 보는 거잖아요. 저희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정치인 혹은 국회의원들이 뭐 여야 사실 상관할 거 없고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주장하는 정책 혹은 정치 현안들에 대해 조금 더 책임감 있게 본인이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신뢰감을 좀 얻을 수 있지 않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재명 대표의 헬기 특혜 논란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제 뭐 생각나는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 자유롭게 댓글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보하실 건이 있으면 아래 이메일과 전화 통해서 편히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지적 MZ 시점의 임소희, 조재입니다.